대학병원에 입원한 지 2, 3주가 지나게 되면 대학병원에서 이제 퇴원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실 겁니다. 집으로 퇴원하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컨디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라고 할 겁니다. 근데 아직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기에는 아직 좀 마음이 불안해서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 옮겨가고 싶은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외래 진료를 예약하신 다음에 그 외래 진료 날짜에 가서 나 이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 라고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고려하셔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외래 진료를 보러 가서 교수님이 입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병원에 비어있는 병실이 있어야지 입원을 할 수가 있겠죠. 환자분이 입원할 수 있도록 병실을 비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1, 2주, 길게는 2,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 허가를 받고 입원 병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현재 입원해 계신 병원에서는 빨리 퇴원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옮겨갈 병원에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실 경우에는 초반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현재 계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보호자분이 먼저 병원에다가 물어보세요. 나 최대 언제까지 입원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셔서 내가 퇴원해야 되는 날짜를 미리 알고 있은 다음에 그 날짜를 알자마자 바로 다른 대학병원에 가셔서 입원 대기를 걸어 놔야, 그래야 퇴원할 때쯤 되면은 병실이 나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날짜에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 정도입니다. 고려하셔야 될 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새로 옮겨가고 싶은 병원에 외래 진료를 보러 갈 때 환자분을 꼭 모시고 가야 되냐입니다. 환자분이 휠체어도 잘 타시고 대화도 잘 되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라면 그냥 같이 모시고 가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질 않겠죠. 근데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라면 굳이 다른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꼭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자분의 현재 상태가 휠체어를 타기는커녕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목관이나 콧줄이나 산소줄 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서 과연 이분을 침대채로 다른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냐 싶은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실 겁니다. 이럴 때 굳이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서 산소통을 매달고 그 병원에 외래 진료를 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힘들게 모시고 간다고 해서 그 병원에 입원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죠.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그냥 환자분 모시고 가지 말고 보호자분만 가시면 됩니다. 단 현재 입원해 계신 병원의 주치의한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적어달라고 해서 반드시 그 소견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견서를 가지고 보호자분만 새로 옮겨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현재 환자분 상태가 이동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보호자인 내가 소견서만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입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고 만약에 환자분을 꼭 보셔야겠다고 하면 다음번 외래 진료 때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럴 때 그 병원 의사가 아니 진료를 보러 오면서 환자도 안 모시고 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괜히 한 소리 할까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과라면은 몰라도 제가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활의학과 진료를 보시는 거라면 환자분을 모시지 않고 진료를 보러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활의학과에는 다른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의사는 환자분이 직접 오시지 않고 보호자분이 소견서만 가지고 오신 상태에서 그 소견서만 보고 환자분 상태를 예측하는 일이 아주 익숙합니다. 실제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소견서를 쓰는 방법도 따로 교육을 받습니다. 환자분을 모시고 갈 수 없고 서류상으로만 서로 소통해야 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견서만 봐도 이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소견서를 쓰는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분이 오시지 않고 보호자분이 소견서만 들고 와서 진료 보시는 일이 아주 익숙하니까 환자분 없이 보호자분만 진료 보러 가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들 하고 계세요. 그 힘든 상황에서 보호자분이 시간 내서 소견서를 들고 진료를 보러 왔는데 의사가 만약에 아니 왜 환자도 안 모시고 진료를 보러 왔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재활의학과 의사 자격도 없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병원에 입원하실 수 있는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학병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오시는 환자분들보다 애초에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오시는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통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퇴원하고 싶은 그 날짜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정확하게 입원하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계신 대학병원에서 퇴원 압박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기에는 영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불안해서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달라고 하신 다음에 옮기고 싶은 다른 병원의 외래 진료 예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